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포메이션입니다. 이분은 어포메이션 기법의 창안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는 30세였고 이혼을 했고 통장엔 $800 정도의 잔액만 남아있었다.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가정에서 자랐다. 우리 가족은 뉴 잉글랜드에서 부유한 마을에 살았지만 끔찍하게 가난했다. 문자 그대로 끔찍했다. 우리는 더러운 길가의 제일 아래쪽에서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어머니께서는 집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각종 고지서에 요금을 내지 못하고 끼니를 걸을까 두렵다고 하셨다. 왜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어머니는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셨다. 확실히 한 달치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했다. 첫 번째 결심은 부모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최대한 빨리 자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지만 그 순간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결심은 내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나에게 책은 빈곤과 부족, 공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였다. 또한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모든 과목에서 A학점을 받으며 8학년을 월반했고 수석으로 졸업해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997년 4월 24일 나는 뉴 잉글랜드의 주머니만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고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계속 기회를 놓쳤고 관계는 실패했으며 잔액은 $800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간과한 정보에 어떤 중요한 단편들, 성공의 볼트를 풀어버린 비밀의 열쇠,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답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이 감정을 파먹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샤워를 하던 날이었다. 나는 방을 둘러보았고 뭔가를 보았다.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다. 암울한 내 인생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은 수십 개의 긍정적인 문구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와 같은 그런 것들이 적힌 종이가 기숙사방 벽들을 빼곡히 뒤덮고 있었다. 왜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을 방에다 잔뜩 붙여두었을까? 나는 행복하지도 부자도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나는 마침내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이 주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인생 대부분을 노력해왔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이고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믿기 원하는 만큼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사실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차가워졌다. 혹독한 현실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꼴 좋네. 이튿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나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리라는 것을 제외하면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었다. 내 마음은 어제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내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문구들을 오랫동안 반복하고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문구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바꿔줄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해. 그러나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계속 집중하던 중 무언가가 나를 때렸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었다.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준다면 왜 나는 자신이 믿지도 않는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이런 눈 깜짝할 순간의 통찰로 오랫동안 그토록 반복하고 반복해왔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내가 왜 믿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문구들은 단지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언일 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찾아낸 답이 아니었다. 내 삶의 고민이 담긴 질문도 아니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었다.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기계처럼 반복했을 따름이다. 만약 이 깨달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깨달은 통찰은 모두 쓸모 없어질 것이다. 이런 놀라운 뇌의 능력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올바른 질문들을 하고 잘못된 질문들을 멈추었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뀌었을 것이다. 처음으로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1997년 4월 24일 아침 내가 샤워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며 이를 통해 조만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나는 예감했다. 우리가 학원을 사용하고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학원에서 놓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인간의 생각, 감정, 기억 따위가 자리 잡은 공간이다.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기적적이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컴퓨터를 상상하고 창조했다. 이 책을 읽고 아주 짧은 순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인간의 마음, 당연히 자신에게도 존재하는 그런 마음이다. 당신은 지금 건물 안에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마음은 그 건물들도 창조했다. 인간의 마음과 몸은 상상을 현실로 구축하기 위해서 함께 일한다. 마음은 행동으로 구현된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마음이 과학, 종교, 철학, 수학, 역사,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예술 분야를 창조했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기적 같은지 자주 잊어버린다. 우리는 자신을 정적이며 고정되어 있고 잘 변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의 나일 뿐이다. 그것은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잠시 더 생각해보자. 당신은 언제나 지금의 당신과 같은 모습이었는가? 당신은 아래와 같은 때에도 오늘의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는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처음으로 학교에 갔을 때, 처음으로 취직을 했을 때,
처음으로 운전을 배웠을 때, 결혼했을 때,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인생의 본질은 변화이다. 사실 인생의 매일매일은 변화를 의미한다. 당신은 매일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다. 확언이란 무엇인가? 단순화하면 인생에서 진짜라고 믿고 싶은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담긴 선언이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과 같다.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 생각의 씨앗들을 인생의 매일, 매시, 매 순간 마음이란 밭에 심고 있다. 그 생각의 씨앗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비옥한 토양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당신의 인생은 이제 마음의 토양에 뿌린 생각의 씨앗을 현실로 반영한다. 당신이 운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내 인생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이 정말 싫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당신의 인생은 그럴 것이다. 인생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뿌린 생각들을 반영하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나는 운이 좋다, 나는 이미 부자다, 이와 같은 확언을 되뇌이라고 가르쳐왔다. 예를 들어 당신이 원하는 변화들 중 하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라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이 목표를 성취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당신은 책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의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은 당신이 우선 돈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치에 맞다. 아마도 당신은 충분한 돈이 없는 이유를 수천 가지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수천 가지의 생각들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규정한다. 나는 충분한 돈이 없다.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의 씨앗들을 심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전통적인 성공법 교사들은 나는 충분한 돈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확언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확언을 믿는가?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를 말하자면 우리 대부분은 단순하게 확언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수년간 계속해서 확언들을 말하고 쓰고 반복해왔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선지 우리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확언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바로 당신 자신에게 있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마음의 힘이다. 좀 더 정밀하게 말하자면 당신의 무의식이다. 당신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자 확언보다 강력하고 단순한 무언가가 자동으로 응답하는 장소이다. 당신이 질문을 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반응은 자동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은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아마도 마음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능일 것이다. 아무도 문제 상황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문제가 인간의 골칫거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는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일 뿐이다. 1997년 4월 운명적인 아침에 모든 것을 바꾼 차오 중 얻은 나의 놀라운 깨달음은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그 두 가지 방법이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는 그 말, 그리고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하는 질문이다. 당신의 마음에는 자동 탐색 기능이 있어서 당신이 질문하면 당신의 마음이 자동으로 답변을 찾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왜 하늘이 푸를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의 뇌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아는가? 바로 답을 하진 못하더라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다. 믿어지지 않는다면 질문을 던지고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보라. 당신이 지시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고 있음을 주목하라. 답을 찾으려고 시도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하라고 스스로 지시할 필요도 없다. 그럼에도 당신의 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말 그대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믿지 못하더라도 놀라운 재능을 지닌 뇌의 힘을 믿어라. 뇌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정말 신기한 세계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면서 인생을 보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왜 자신이 꿈꾸던 결과를 얻지 못했는지 의아해한다. 당신이 현재 무의식적으로 묻고 있는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검토해보자. 그런 뒤에 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어포메이션, 즉 힘이 나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을 배워보자. 그렇다면 힘이 빠지는 질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당신을 힘이 빠지게 하는 마음속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당신이 할 수 없는 것, 당신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실상 당신의 힘을 앗아가는 질문들이다. 예를 들어, 왜 나는 파산했는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왜 나는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가? 이와 같은 것들이 힘이 빠지는 질문들이다. 이러한 질문들은 당신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루거나 할 수 없다고 믿게 한다. 물론 아무도 부정적인 질문들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진 않는다. 아마 당신도 깨닫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힘이 빠지는 질문들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게 되는 실패 경험들이 내면화된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의식 안에 내가 부정적인 반영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고 있다. 부정적 반영이란 우리가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우리 내부의 부정적인 목소리이다. 부정적인 반영은 위에 열거한 질문들처럼 언제나 부정적이거나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는 질문을 되뇌이게 한다. 반대로 힘이 나는 질문들은 당신이 가진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당신 스스로 존재에 마음의 초점을 맞춘다. 다음은 예를 들어보겠다. 힘이 빠지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이것이라면 힘이 나는 질문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될까? 또 다른 힘이 빠지게 하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뚱뚱한가? 라면 힘이 나게 하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살을 빼는 게 쉬울까? 이것이다. 당신은 이미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왜 나는 이토록 어리석은가? 혹은 왜 나는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이와 같은 질문은 단순히 부정적인 어포메이션일 뿐이다. 부정적이고 힘이 빠지는 질문은 실제로 당신 마음 내부의 부정적 반영의 형성이다. 그 때문에 당신의 생각, 행동,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형성한다. 다음은 직접적으로 어포메이션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어포메이션 1단계,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에게 질문하라.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묻는 것이 바로 어포메이션의 1단계다. 당신은 이미 적어둔 목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지금부터 적어나가며 시작할 수도 있다. 어떻게 시작하든 당신 마음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바로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목표 정하기라는 충고를 1000번 들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어포메이션 2단계입니다. 어포메이션 2단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사실이라고 여기는 새로운 질문을 만든다. 어포메이션 기법의 두 번째 단계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그러하거나 이미 일어난 사실로 여기는 힘이 나는 질문을 만드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어포메이션을 만드는 열쇠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될 것이다.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한가? 왜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가? 왜 나는 이렇게 체중 감량이 쉬운가? 왜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하는가? 인간의 행동은 두 가지 기본적인 물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왜와 어떻게이다. 왜는 무엇인가를 수행하기 위한 이유나 동기이다. 어떻게는 수행하는 방법이다. 이유나 동기가 없으면 사람은 진심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따라서 동기는 항상 방법을 이긴다. 왜는 언제나 어떻게를 앞선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포메이션은 언제나 왜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어포메이션을 언제나 왜로 시작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당신이 왜 나는 부자인가? 이런 어포메이션을 하면 당신의 마음은 즉시 질문의 답을 찾으려 한다. 이 어포메이션을 반복하고 집중하고 있으면 마음은 실제로 당신이 부자인 이유에 초점을 맞춰 답을 찾으려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든 영적이든 마음은 당신이 부자인 이유를 탐색하고 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에게 던진 질문이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된 거야? 이것이라면 당신의 마음은 난처한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당신이 실제로 부자가 된 이유를 알기도 전에 부자가 되어버린 방법을 물었기 때문이다. 이 질문의 답은 아마도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이런 식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어포메이션은 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힘이 나는 질문들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이미 옳다고 가정하는 질문을 할 때 당신의 마음은 뇌의 일부를 활성화해서 그 이유와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의 숨겨진 힘을 풀어서 행동하게 하고 인생을 바꾼다. 이것이 어포메이션이 왜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당신의 뇌는 구글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봐 구글, 나를 위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겠나? 그리고 구글은 자동으로 질문에 응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당신의 뇌도 이처럼 작동한다. 당신이 자신에게 질문하면 힘이 나는 질문이든 힘이 빠지는 질문이든 당신의 뇌는 자동으로 검색을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당신이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수용할 것이다. 부정적인 질문을 한다면 부정적인 것을 수용할 것이고 긍정적인 질문을 한다면 긍정적인 것을 수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긍정적인 질문을 수용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좋은 점이 있다. 사실 당신이 두뇌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은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음을 의미한다.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가 있다. 당신은 어떤 순간에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적이거나 자멸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다.
비록 당신이 위대한 질문들을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런 것은 마술적 사고라고 부른다. 마술적 사고는 당신이 로또 복권을 사면서 당첨될 것이라고 열심히 믿는 것과 같다. 어포메이션의 요점은 당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고 이를 제대로 사용하는 데 있다. 어쨌든 당신은 이미 어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이고 힘이 빠지는 잔멸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돈과 부에 대한 어포메이션.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당신과 돈의 관계는 당신과 사람의 관계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나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잘 대하면 그 사람은 당신 주위에 계속 머무를 것이다. 돈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신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돈은 당신 곁에 머무르기를 싫어할 것이다. 돈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돈은 자석처럼 당신을 따를 것이다. 돈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가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돈은 인간이라는 이상한 생명체에게 끌린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정도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가진 돈을 당신에게 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당신이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된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만약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 사람에게 더 좋은 가치를 제공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당신에게 지불할 것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좋다면 돈은 마술처럼 당신에게 달려올 것이다. 돈을 따라다니지 마라. 돈이 당신을 따라다니게 하라. 다른 사람의 돈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올수록 당신이 더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먼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라. 돈은 인간이란 생명체에게 끌리게 되어 있다.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하지만 부자로 사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더 영적이라고 믿는 일은 그만두길 바란다. 성직자인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신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당신보다 선하지 않다거나 영적으로 못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당신을 기만하지 마라. 돈과 관련된 것에 대해 무의식적인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떨쳐버려라. 지금 가진 돈이 많든 적든 당신도 돈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돈은 수단일 뿐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명심하라. 그러면 돈도 당신에게 끌릴 것이다. 돈 문제는 돈을 사랑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사람보다 우선할 때 생긴다. 돈을 사람보다 우선하면 당신에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돈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인정된 것일 뿐이다. 간단히 말해 사람들은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당신으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할 때 돈을 지불한다. 많은 이들이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을 찾는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부자가 되는 법은 없다. 하지만 가장 빠르게 쉽게 부자가 되는 길은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며 원하는 수입과 부를 이룰 때까지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다. 다음 어포메이션을 사용해서 돈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비친 당신의 가치를 높여라. 그리고 당신의 관계가 새롭고 부유한 생의 하루하루로 점점 더 만족스럽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지켜보라. 왜 난 이렇게 부자일까? 왜 난 이렇게 재산이 많을까? 왜 난 진짜 부유한 것을 사랑할까? 왜 난
이토록 부유하게 축복받았을까? 왜 난 언제나 돈이 충만할까? 왜 난 돈이 쉽게 생기지? 왜 난 부자가 될 가치가 있지? 왜 돈이라는 굉장한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돈은 나에게 자석처럼 들어붙을까? 왜 난 행복한 돈을 이끄는 자석일까? 왜 돈은 나랑 있는 것을 사랑할까? 왜 난 돈이 넘쳐날까? 왜 난 이렇게 돈이 많은 것을 사랑할까? 왜 난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로운 것을 즐길까? 왜 나에겐 부자가 되는 게 영적인 인간이 되는 것과 같은 일일까? 다음은 자신감을 넘치게 하는 어포메이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 싶다면, 중요한 계약을 따내고 싶다면 자신감을 가져라.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나 같은 게 될 턱이 있나? 이렇게 포기하지 말아라. 한두 번 실패했다고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이렇게 포기하지 마라. 만일 당신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진심 어린 칭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다음의 어포메이션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라. 그리고 당신 내면에 빛을 발하게 하라. 왜 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왜 난 자신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할까? 왜 난 자신감에 차 있는 것을 좋아할까? 왜 난 이렇게 차분할까? 왜 난 이렇게 능력이 있을까? 왜 난 나 자신이 만족스러울까? 왜 하느님은 나의 외면과 내면 모두 아름답게 만드셨을까? 왜 난 내 인생에서 필요 이상으로 매력적일까? 왜 난 내 사업에서 필요 이상으로 매력적일까? 왜 난 인간관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매력적일까? 왜 난 완벽하지 않음에도 언제나 덧없이 괜찮을까? 왜 난 넘치도록 능력이 있을까? 왜 난 이렇게 사랑받을까? 왜 나 자신을 좋아해도 괜찮을까? 왜 나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을까? 왜 나 자신에게 잘해줘도 괜찮을까? 왜 난 성공할 권한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에는 뚜렷한 3가지 단계가 있다. 당신 내면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쌓는 단계, 당신을 위해 좋은 사람을 찾는 단계, 그리고 당신의 인연과 건강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단계이다. 이 중 어느 단계든 당신이 힘이 빠지는 질문을 붙들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통을 겪게 된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마음을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은 당신으로 하여금 만남을 꺼리게 할 것이다. 사람을 만나는 일에 신경조차 쓰는 것이 귀찮을 것이다. 또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연인과의 관계에서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찾았을 때에도 당신은 아마도 관계를 파괴해버릴 방법을 찾게 될 수도 있다.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지 마라. 그런 생각은 당신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신에게 연인이 있지만 연인과 행복하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게 연인에 대해서 또는 자신에 대해서 힘이 빠지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것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할 수 없는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이다. 주변에서부터 사랑을 찾아라. 당신의 주변에서 연인의 끈을 찾아라. 나 역시도 내 친구의 소개로 나의 반쪽을 만났다.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를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만들어가라. 내가 이 책을 통해 말했듯 또 역사 속의 위대한 스승이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는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 제시된 어포메이션을 사용하여 당신 자신이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라. 왜 나는 이렇게 사랑받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랑할까? 왜 나는 행복, 건강,
평화로운 관계를 즐길까? 왜 내 사랑의 삶은 이렇게 충만할까? 왜 나는 순수하게 사랑할까? 왜 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있을까? 왜 나는 사랑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것을 사랑할까? 왜 나의 관계는 이렇게 재밌을까? 왜 내가 다시 사랑하는 것은 행복할까?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첫 번째 신호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해줘요. 이고 두 번째 신호는 날 먼저 도와줘요. 이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느끼게 해주길 바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나는 고객들에게 당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한다. 당신이 저들이 나보다 낫다라는 자세가 아니라 나에겐 베풀 것이 많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남의 요구를 더 들어주고 도와준다면 사람들은 더 당신에게 자석처럼 끌려올 것이다. 다음은 인간관계에 대한 어포메이션입니다. 나는 인간관계가 이렇게 행복할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많을까? 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나에게 끌릴까? 왜 나는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운이 좋을까? 왜 나의 관계는 신의 사랑을 받을까?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의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때로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사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두려움은 개인적인 통제력이 없음을 감지했을 때 일어나는 감정적 반응이다. 따라서 통제와 두려움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우리가 삶을 통제하는 능력이 클수록 두려움을 적게 느낀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 자신이 할 일을 행동에 옮기는 습관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두려움은 고통에 대한 예측이므로 두려움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행동의 결과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상되는 고통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홀가분해진다. 어렸을 적에 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연습하기 시작했다. 말을 걸려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상황을 상상하고 거절당한 후에 내가 어떤 기분을 느낄지 상상했다. 어떻게 되었을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고통을 일단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 많은 거절을 경험하면서도 나는 상황을 훨씬 잘 조절할 수 있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만큼 심하게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세 가지 습관과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 습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하는 습관, 말의 습관, 행동의 습관이다. 인생은 행동에서 비롯되고 행동은 말에서 비롯되고 말은 생각에서 비롯되는 그런 생각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믿음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이 말을 만들며 말은 행동을, 행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며 결과는 인생을 만든다는 뜻이다. 가장 부정적인 습관은 왜 나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지? 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힘 빠지는 질문인 왜 하필 나야? 처럼 신세 한탄과 같은 질문에서 비롯된다. 이런 신세 한탄에 의한 나쁜 습관은 사실은 거절, 실패, 외로움, 지루함과 같은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나쁜 습관과 중독은 영원히 자신에게서 숨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내 코칭 프로그램과 마스터 마인드 그룹에서는 습관에 대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그 대신에 생산적과 비생산적이라는 단어를 쓴다. 생산적인 습관은 우리를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비생산적인 습관은 우리를 원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당신의 습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습관들이 당신이 원하는 목표로 당신을 이끌고 있는지
멀어지게 하는지 살펴보고 당신을 목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은 변화시켜야 한다. 어포메이션 기법은 마술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저 새로운 질문들을 말하기만 하고 예전에 해왔던 행동을 계속한다면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 당신 스스로가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를 바꾸지 못할 것이다. 일을 미루는 습관, 과식, 과소비 또는 다른 어떤 것이든 나쁜 습관을 버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어포메이션을 활용하라. 왜 나는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살아도 괜찮을까? 왜 나 자신을 좋아해도 괜찮을까? 왜 나 자신을 사랑해도 괜찮을까? 왜 자유로운 것이 이렇게 행복할까? 왜 나는 인생을 통제할 수 있을까? 왜 나는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왜 나는 자신을 사랑받게 할까? 왜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까? 왜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일까? 신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내가 어포메이션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신과 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 등을 돌린 쪽은 언제나 우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신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의 어포메이션을 활용하여 신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다음의 경구가 담고 있는 진리를 당신 가슴 깊이 새겨둘 필요가 있다. 신이 계시지 않는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왜 신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계실까? 왜 나는 신과 하나일까? 왜 신은 나의 다음 호흡만큼 가까울까?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살고 행동해도 괜찮을까? 왜 나는 현재 나 자신에 이토록 감사할까? 왜 지금처럼 내 인생에 사랑이 나타날까? 왜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바로 행복일까? 왜 신은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할까? 왜 인생은 나에게 이토록 성취감을 줄까? 왜 나는 오늘 신의 사랑을 누릴까? 왜 나의 인생은 빛과 사랑으로 가득할까? 왜 나는 신과 연결되어 있을까? 나는 이 두 문장이 우리의 현재 감정을 묘사할 뿐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곧바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그 두 문장이 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긍정적이면 당신은 행복하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부정적이면 당신은 불행하다. 이 두 문장은 인간의 모든 감정을 설명한다. 이 두 문장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생각이다. 왜냐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사고, 느낌, 행위, 반응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 당신은 현재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풍요로움을 눈치채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감사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당신은 미래의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일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 중 한 시점에 대해서라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삶에서 당신이 가진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것이다. 반대로 엄청난 고통과 믿기 어려울 정도의 상실감, 고난을 겪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은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나름대로 그런 힘든 일을 겪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고통과 고난을 겪었음에도 행복하기를 택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과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로 의식적인 선택을 했다. 당신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당신의 과거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당신의 현재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의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당신의 미래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당신의 마음 속에만 존재한다. 당신이 선사받은 그 똑똑한 뇌 말고는 이 세상 어떤 곳에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책에서 다른 어떤 것도 얻지 못했을지라도 이것만은 분명히 남아두길 바란다. 그것은 사실은 이 책 안에 모든 가르침 중 가장 훌륭한 선물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꿈꾸던 인생을 살고 싶다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바꿔라. 나는 나의 깨달음의 산물과 서비스를 이득이 될 수 있게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포장하고 홍보해야 되는지 배워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 인생에서 감사한 모든 것을 적었다는 점이다. 우선 그 리스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나는 만질 수 있는 손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에 감사한다. 나는 내 심장이 뛰면서 온몸으로 피를 보내고 있는 것에 감사한다. 진부하다고?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감사할 것이 없었다. 돈도 없고 빚더미에 앉아있는 부모님 댁 지하실에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내게 가르쳐준 것은 우리의 외적 상황이 어떻게든 마음만 먹으면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다. 다시 내 일에 대한 소문이 돌았고 더 많은 고객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친구들은 다시 나의 고객이 되었다. 돈이 들어왔고 저축을 했다. 부모님 댁으로 이사한 지 6개월이 안 되어서 내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갈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다. 1년 안에 나는 모든 빚을 깨끗하게 청산했다. 24개월 안에는 내가 세계 최대 출판사와 10만 단위의 붓으로 책을 출판할 계약을 맺었고 처음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자 그대로 지하실에서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가는데 24개월이 걸렸다. 매일 새 어포메이션을 실천해서 뇌 구조를 바꿔라. 그냥 읽지 말고 생각하고 말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당신 머릿속에 작은 목소리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너무 어려워.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예, 여기까지 어포메이션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